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 최경춘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창조적 리더십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조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개념 있는 리더를 키우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일단 요즘에 가장 큰 그 욕이 개념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개념 없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내용과 사실은 유사합니다. 리더가 되고 나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는 단순히 리더가 됐다는 것을 직위라든가 본인의 권한이나 권력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우리는 흔히 개념 없는 리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리더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파워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통적인 파워는 육체적인 힘, 그 다음에 자본의 힘, 기술의 힘, 지식의 힘, 뭐 이런 거였다면 요즘 같은 이 SNS 시대에는 그런 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면 개념이 없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이 있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환경의 이슈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세상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경쟁 관계라든가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략과제라는 말은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전략이 뭐가 있는가를 개발하고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개념 있는 리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물론 리더십 교육에서 가장 전통적으로는 휴먼 스킬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거냐, 어떻게 소통할 거냐, 내 권한을 어떻게 위임할 거냐, 또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고 개발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개념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와 어떤 전략들을 개발하고 설명하고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저는 컨셉수얼 스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리더십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전략이나 환경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설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오히려 합쳐지는 게 앞으로의 개념 있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개념은 주로 이제 어떤 영역으로 있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은요, 의미를 창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왜 이 전략들을 선택하고 왜 우리가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5가지라는 겁니다. 자, 돈을 벌어야 된다. 먹고 사는 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우리 부서가, 우리 회사가 또는 한 개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대한 데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 기업으로 보면 이거는 바로 승진에 대한 거겠죠. 왜 승진해야 되고 승진하는 게 왜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더 나은 세상 또는 더 나은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부서가 기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의미 부여가 돼야 되고요. 설명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정입니다. 자, 열정은 왜 중요한가? 어떤 일을 달성하는데 저절로 달성되는 일은 거의 이 세상에 없어요. 그때는 마인드나 태도가 중요한데 마인드나 태도 중에 긍정적으로 보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면 개념이 있는 리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해야 되는 이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죠.
서로 다른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브라보 세대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한테 중요한 재능이 뭔지를 발견해 주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를 설명해 주고 그게 그 개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의미 부여해 주고 이게 바로 개념 있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케스트라는요, 기존의 오케스트라에서 조금 다른 의미의 개념을 창조해냈습니다. 앙드레 류라는 오케스트라 이름은 앙드레 류고 이분은 사실 지휘자이면서 단순히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을 실제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한 슈트라스 오케스트라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시켰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돈도 벌고 본인이 직접 좋아했던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이런 새로운 컨셉의 개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분들이 연주하는 이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즐거움, 화려한 무대, 색다른 의상, 그 다음에 웅장한 스케일의 어떤 무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기도 하지만 본다, 보기도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는 개념을 창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 무대 자체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관객과 하나가 되는 감동을 보여주는. 기존의 오케스트라는 어떻게인가요? 관객들은 조용히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히 들어야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였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부로 박수도 쳐서도 안 되는. 그런데 여기는 관객들과 함께 박수도 추고 춤도 추고 그게 가능한 그런 새로운 개념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 다음에 그분들의 공헌과 기여를 다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진 리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그 중에서도 리더인 앙드레 류라는 사람은요, 일단 새로운 컨셉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컨셉이냐고요? 일단 관객과 함께하는 컨셉, 그 다음에 지휘자가 연주할 수 있다는 컨셉, 그 다음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관객과 그 다음에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다 스타가 되는, 그 다음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볼 수도 있는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걸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오케스트라를 크게 전통적인 의미의 오케스트라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생각과 개념을 넣어서 새로운 개념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개념 있는 창조적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몰입을 이끌어내는 리더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자, 몰입이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하루 24시간 일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1시간만 일할 수도 있는데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리더와 구성원들이 얼마나 몰입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사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주장하는 오버매니저라는 컨셉, 이런 컨셉을 갖고 구성원과 리더가 함께 몰입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버매니저는 어떤가요? 지나칠 정도로 관리를 많이 한다라는 개념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동안 매니저는 안 좋고 리더십이 훨씬 더 좋다. 매니지먼트보다는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는 게 현대 리더십처럼 말했지만 이분들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니지 또는 관리를 더 많이 할수록 몰입이 일어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자, 어떻게 리더십은 오버매니지 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조직 문화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디즈니랜드라는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 그러면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된다. 이렇게가 되면 이게 바로 오버매니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관리를 지나치게 많이 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문제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업의 결과가 나온다. 자,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리더십에서 가르쳤던 신뢰,
협력, 공정, 헌신 매우 중요하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도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기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조직 풍토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 서로 다른 경우에 따른 서로 상충되는 것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몰입을 만들어내는 조직 문화다. 그러면서 디즈니랜드가 중시하는 것은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인게이지먼트는 우리말로 몰입입니다. 어떻게 구성원들을 몰입시킬 거냐가 더 중요하다. 이러나 저러나 몰입이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적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버 매니지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원들을 몰입시킬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는 그저 얻을 수 없고 조직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일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적게 일할 수도 있고 많이 일할 수도 있고 자, 적게 일하든 많이 일하든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두 번째는 right people은 찾는 것이 아니라 키워가는 거다. 예, right people이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의 풍토에 맞는 사람들을 이 풍토를 통해서 사람들을 길러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세웠던 개념은요. 게스트와 캐스트입니다. 자, 우리 디즈니랜드에 찾아주는 사람들은 다 손님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는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캐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캐스트는 마치 배우처럼 연기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배우처럼 연기하는 자 연기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라인 매니지먼트 또는 라이트 피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채용에서부터 교육, 직무 몰입까지 어떤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몰입도를 전반적으로 적은 몰입도로부터 높은 많은 몰입도로까지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스티브 잡스 이후에 미래 설계의 책임자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아시겠지만 공상과학적 상상을 현실로 불러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페이팔을 설립하고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솔라시티라는 태양에너지를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선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통해서 민간 우주 왕복선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발사 로켓을 처음으로 회수했던 그런 관점에서 늘 미래를 만드는 쪽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컨셉이 있는 사람이죠. 일론. 근데 이 사람은 컨셉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라는 그 공장에 가서 요즘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난 걱정이야.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말까지도 바쳐서 뭔가를 이루려는 열정이 없어. 몰입이 없어. 나는 그게 걱정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도 개념도 없고 열정도 없고 몰입도 없다면 그게 성과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요, 자율성을 권장하는 리더를 키우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나왔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리더. 그 다음에 몰입을 창조하고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율성입니다. 방법까지도 개념을 만들고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차는 그까지도 리더가 만들어주거나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율성을 권장하는 방법은 네가 선택해.
이런 리더들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창조적인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The Monkey Business Illusion이라는 그런 실험인데, 자, 올해가 원숭이해잖아요. 붉은 원숭이인데요. 여기는 이제 까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나와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거나 또는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볼 경우에는 이렇게 큰 원숭이가 나와서 가슴을 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게임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흰 티 입은 3명과 검은 티 입은 3명이 나와서 농구공을 패스합니다. 농구공을 패스하는데 중간에 원숭이가 입장을 해서 가슴을 치면서 들어가도 이걸 보는 사람은 이분들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관찰하는 관객들은 원숭이를 못 본 사람이 태반이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게 관심 있죠? 관객들은 공을 주고받는 횟수를 세하려라 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공을 세하리는 횟수만을 카운트하다가 이렇게 큰 원숭이가 들어와도 저는 원숭이를 못 봤어요. 언제 원숭이가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몰입된 상태에서 못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지시받게 되는 그 일만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 본다는 의미,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커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커튼 색깔이 본 사람은 비록 원숭이를 봤다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되지만 그 절반의 사람들 중에 커튼을 바꾼 사람은 커튼 색깔이 바꾼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처음에 흰 티 입은 3명, 검정 티 입은 3명, 그 중에 검정 티 입은 3명이 한 명이 퇴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자율성이 왜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지시를 받게 되면 흰 티 3명과 검정 티 입은 3명이 몇 번 패스하는가를 열심히 카운트하는데 정신을 팔려 있으면 원숭이도 못 보고요. 커튼 색깔도 못 보고요. 그 다음에 검정 티 입은 3명이 중간에 퇴장을 하더라도 그조차도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다양한데 지시받은 것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세상의 변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하지 않고 지시받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도 크지 않고 좋은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고 새로운 솔루션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관장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까지도 지시해 주거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건 필요하지만 방법까지도 지시하거나 자신만의 방식대로 일을 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리더는 일을 잘해서 승진이 돼요. 승진이 되면 본인이 일 잘해서 승진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방식대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고 다르게 하라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현대사회의 리더십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회사에 가면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복지사회는 스스로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이다. 자, 이거는 어디 정부기관에 이제 붙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 회사에 붙어 있는 표입니다. 기업에 붙어 있는 표라는 거죠. 복지사회란 말이 나오니까 왠지 정부 또는 허용되는 사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공공기관에 붙어 있을 것 같지만 기업에 붙어 있는 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하는 방식만은 니네들이 선택해라. 스스로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무한정 주어진다. 자, 회사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회사는요, 아침에 출근하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오늘 저는 휴가를 내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게 되면 어떤 답이 올까요? 사장님 얘기가 너무 잘 생각했다. 오늘 너무 잘 생각했고 그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생활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회사에 와서 어떻게 적용하든 간에 그건 네 자유야 라는 답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있구나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회사에, 어떤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 어떤 부서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요? 자, 앞에 있는 분은 굉장히 힘들게 끌고 있고요. 리더. 뒤에 있는 분은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눈에 이 바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바퀴는 네모난 바퀴인데 이 바퀴를 갖고 아무리 끌어본들, 아무리 밀어본들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성과가 안 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바퀴인데요. 문제는 바퀴인데 일단은 사실은 멈추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힘든 건 좋은데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힘들지?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자, 지금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배달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자, 근데 문제는 리더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뒤에서 안 미는구나. 자,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앞에서 리더가 우리를 안 끌어주는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 그런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분이 하든, 뒤에 있는 분들이 하든, 리더가 하든, 구성원이 하든, 일단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잠깐 우리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일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도 그 말 할 수 있고 너도 그 말 할 수 있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보이고요. 비로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포인트인 선택의 자유가 있다.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자율성을 창조해 주는 그런 리더십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와 달리 현대에 필요한 리더십은요. 첫째가 개념 있는 리더십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을 포함해서 나머지 구성원들이 함께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마지막, 모든 것을 만들어준다는 리더십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성원들도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자기 방법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실 수 있을 때, 전통적 리더십과 그 다음에 현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잘 믹스되거나 잘 승화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